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을 찾아 지역의 의료 현실을 청취했습니다. 전라남도 내 의대 설립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 추진 분위기에 무안도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남 지역의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건설이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장의 예상 공정률을 꼼수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을 찾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에 상급 병원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에서 타 지역 병원을 찾는 지역민은 연간 70만 명, 1조 5천억 원의 의료비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일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목포와 순천 등 지방 의료원 3곳 10개가는 휴진 상태.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필수 의료 혁신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을 찾았습니다. 전남도는 고령 인구가 좀 많아서 의료 수요는 높은 반면에 의료 인프라는 다 아시다시피 좀 취약한 편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확대와 병원선 운영 뒤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유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고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정부가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병원 인력 구조 개편 등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건 지난해 10월. 의사협회와 정원 규모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회에서 범도민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해 의대 설립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정부의 결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 등이 논의됐지만 사실상 군공항 통합 이전을 설득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와 다를 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며 전 세계적으로 여객 실적이 급감했던 지난 2020년. 올해부터 각국의 여객 수송량이 빠르게 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주제로 전남도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2025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등이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강조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지금 2,600m 정도 되는 이 활주로가 한 3,160, 한 400m 정도 더 확장을 해서 이제 그 대형 항공기가 뜰 수 있는. 이 자리에서는 전라남도의 광주 민간 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추진 상황 브리핑에 이어 통합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주제로 한 자리였지만 정작 무안군 도의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이 군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하는 측에 치우쳐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역민 대다수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토론회는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플랜 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또다시 논란이 된 상황. 김영록 전남지사는 임기 안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일축하며 무안군수와의 3자 협의 의지를 밝혔지만 무안 민심과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남 지역의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9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현재까지 도내 호흡기 환자 255명 가운데 30.2%인 77명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유형이 A형뿐만 아니라 B형도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의 시내버스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목포시가 시내버스 인수 협상단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인수를 위한 21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시의원과 법률 전문가를 추천받아 협상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 달 중 임시회를 소집해 안건 심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일부 수탁기관장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이 3년 전 정년 퇴임한 뒤 아직까지 공석이고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팀장도 채용하지 못해 겸직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성 벌교에서 고흥 녹동까지 철도 건설은 고흥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고흥군은 국가 주요 기관망인 철도라는 성격상 쉽지 않은 사업인 만큼 사전 타당성 조사는 물론 정부와 전남도 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목포를 잇는 남해안 철도에서 더 남쪽으로 지선이 연결된 반도는 아직까지 여수가 유일하고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철도가 올해 착공합니다.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초에 수립됩니다. 고흥군은 여기에 가칭 고흥 우주선 철도 계획을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고흥군과 해남군이 각각 철도망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지난해 9월 3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에 착수했고 다음 달 신규 사업 건의를 앞두고 최근 전남도와도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녹동 신항은 제주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연간 27만 명에 달하고 180만 톤의 화물을 유통하는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더욱더 시급합니다. 부전 목포 간 고속전철은 하루 왕복 11회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여유가 있는 일반 차량 4회 중에 2회만 벌교 고흥으로 변경 운행한다면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게 용역팀의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3월에 군민토론회, 5월 여수에서 열리는 철도학회 학술대회에서 타당성과 논리를 공고히 한 다음 올 상반기 안에 전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일단 경전선 지선을 연결하면 서울 광주 방면 노선 개편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흥 우선 철도가 운행된다면 고흥에서 서울까지의 소요시간이 5시간에서 2시간 50분으로 단축되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우주 발사체 산업구 클러스터와 국가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것이고 고흥군이 광주에서 나로도를 잇는 고속도로에 이어 녹동까지 철도 건설을 구체화하면서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건설이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장의 예상 공정률을 꼼수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한국건설이 짓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이모 씨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건설이 대신 내주던 월 70만 원의 중도금 이자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 대신 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건설사가 공정률 변경을 통한 방법으로 보증사고를 회피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보증사고 요건에 충족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건설사 측의 갑작스러운 공정률 변경으로 보증사고 기준을 미달하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걸 못해. 그러면은 더 타라고 힘 빠지죠. 보증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정률 차이에서 한국건설은 이미 지난해 11월 보증사고 기준인 25%포인트를 넘은 바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증공사는 절차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건설의 공정률을 다음 달 말에 보고받고 있어 실제 공정률 차이를 알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건설이 사고 기준을 초과한 직후인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공정률을 바꾸면서 자신들이 알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입주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을 했지만 공사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피해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 이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증사고의 위험성이 좀 충분히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공사 현장이라고 하면 그런 사전 정보들은 충분히 다 있을 거로도 보여지는 거죠. 네, 꼭 그 보고서를 통해서만 비로소 인지한다라는 것도 실무상 그게 맞은가에 대한. 한편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공정률 변경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국건설 측에 반론을 들으려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도와 비교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여수의 랜드마크들이 코로나 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광 1번지 여수에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성기였던 2017년 하루 평균 7,000명이 찾았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7년이 지난 지금 이용객 수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국적으로 목포와 해남 등의 비슷한 해상 케이블카가 잇따라 생겼습니다. 해상 케이블카가 생겨가지고 메리트가 없어졌을 뿐더러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관광지도 별로 없고 여수 관광의 핵심으로 연간 300만 명이 찾던 오동도도 지난해 관광객이 반토막 났습니다. 오동도는 동백꽃이 만개하는 3월까지가 전성기인데 보시다시피 한적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엑스포 공원까지 6년 전 300만 명이 찾았지만 지난해 200만 명에 그쳤습니다.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에 방문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해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100만 명.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했는데도 2022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정이나 이런 데서 좀 숙고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코로나 이후 관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가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여수시는 이 같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처럼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컨텐츠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부여 혜택을 부여해서 이런 컨텐츠 시설을 늘리는 데 여수시는 이런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올해 4월 추경을 편성하고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안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의료기기 마련,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1,600여 건, 1억 7,3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지정기부로 모인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은 오는 2027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심장충격기 등 의료기기 마련에 쓰일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회복도 느린 걸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와 목포 본부가 발표한 광주 전남 지역 청년 고용 부진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전연령 기준 고용률과 실업률은 양호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이 유일하게 전국보다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광주 전남 지역의 낮은 청년 고용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역 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 낮은 수준의 일자리 질, 열악한 정주 여건 등을 꼽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마늘과 양파, 배추 등 6대 수급 불안 품목의 수급 안정과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8개 사업에 79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선제적 시장 격리와 밭작물 기계화 재고, 유통 촉진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도내 53곳의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무안과 화순 등의 임대사업장 5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새해를 맞아 군정 최대 시책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육성을 제시하고 군청 25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별로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청렴 시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특화 청렴 시책의 경우 자가 진단을 통해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보조사업과 계약, 인허가 등 부패 발생 개연성이 있는 취약 분야를 점검하는 한편 익명 신고 전화 운영과 일상 감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2024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화는 기존 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박홍률 시장이 직접 주요 시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설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대적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지역 축협 하나로마트와 한우 광역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1등급 이상 구이용과 정육, 선물 세트 등 품목을 최대 35% 할인해 판매합니다. 목포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3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 연차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저학년부터 고학년, 졸업 이후까지 수요자 중심의 온 오프라인 진로 취업 상담과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흥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이 이상기후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장흥군의회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장흥군의회는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임산물 작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임산물에도 농작물과 같은 지원책과 재해보험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흥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20개 농가의 표고버섯 180만여 개에서 냉해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은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9일까지 참여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진도군의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 사업은 스마트 주문과 디지털 메뉴판 등 무인 판매기를 도입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 교육과 함께 지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서해안은 흐릴 수 있겠고요. 영하 5도 안팎의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날이 추운 가운데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도로 위로 빙판길 및 살얼음이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인직은 목포 영하 2도, 영암은 영하 5도로 한파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남해안도 해남이 영하 3도, 장흥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3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4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에 흐리겠고요.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큰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34분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날은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큰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우리 아이 교과 맞춤. 웅진 스마트홀.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 인증 중고차.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1월 네플머봄 황야 멸망한 세상 사냥꾼 마동석의 블록버스터급 액션이 시작된다. 아이 맛있겠다. 선산 상속과 함께 시작된 불길한 사건들 한 번 보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미스터리 스릴러. 포켓몬 컨시어지 바라만 봐도 행복해지는 이야기.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 새해에도 넷플릭스와 함께. 요즘 네플머봄 넷플릭스.